다이아몬드 김은영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아까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왔더니 키가 되게 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승무원이 왜 키가 큰지 아세요? 왜 키 큰 사람을 뽑을까요? 네? 뭐 멋있으라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요. 맞아요. 선반의 물건을 꺼내기 쉽게 저희가요 그 비행기는 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반을 열어서 물건을 꺼내려면 1m 62cm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 이유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데서 뭐 꺼내고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정말 친구 같고요. 가족 같고 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그 승무원으로 15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굉장히 활발할 것 같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제가 항상 두 군데 있었어요. 쉬는 날은 집이나 찜질방. 항상 그 두 곳 외에는 어디도 안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쉬는 날 어느 날 저희 선배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냥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언니 들어와 그랬어요. 여러분도 가끔 지나가시죠 그냥. 들어와 그랬어요. 언니가 왔는데 제가 참 믿는 선배였어요. 평소 그 선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그때 젊은 나이였지만 좀 이가 시린 풍치가 좀 있었어요. 사실 뭐 그런 걸 갖고 병원 가기도 참 그렇고 그런 병 있죠. 병원 가기는 조금 덜 아픈데 평소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가 좀 시렸어요. 저희가 비행기 이렇게 상공에 높이 올라가면요. 기압 차이 때문에 모든 장부가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자 같은 거 가져가셔 보신 분은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붓는다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잇몸도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좋은 치약을 찾아서 뭐 하나에 2만원, 3만원짜리 그런 것도 다 써보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우연히 제가 그냥 언니 난 요새 잇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으려고 생각 중이야.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냥 화색이 막 돌면서 야 정말 좋은 치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추천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치약을 언니로부터 하여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치약을 갖다 주면서 저한테 이제 종이를 펴놓고 막 동그라미를 그리더라고요. 네가 쓰고 네가 이제 이게 좋다는 걸 얘기하면 이러면서 이제 원툴 있죠. 그걸 설명을 해. 저는요, 글쎄요,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합리적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설명하면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설명하니? 이런 얘기 하려면 오지도 마. 이런 사람들 좀 마음이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선배 언니가 이걸 갖다 주면서 너가 정말 좋아서 쓰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 와 언니 되게 합리적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어디를 좀 가재는 거예요. 저보고 쉬는 날. 저는 찜질방 아니면 집 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 나 어디 멀리는 못 가. 그랬더니 꼭 어디를 좀 가자고 하는데 그 선배 언니가 말하자면 저하고의 관계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할 때 후원보다는 먼저 프렌드십, 그분하고 먼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언니였기 때문에 정말 귀찮았지만 한번 따라 나섰어요. 또 홈미팅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너무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다 왜 집에서 정장을 입고 있나 하는데 다 정장을 입으신 진짜 신사숙녀분들이 칠판을 하나 놓고 막 설명을 하고 제품을 데몬스트레이션하고 하는데 저는 되게 특이한 분위기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직장을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나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사업에 조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전달도 해봤어요. 제가 치약을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가 좀 안 좋은 선후배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반응도 좋았어요. 그래서 야, 난 이 사업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쉬는 날이면 그 홈미팅을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배가 항상 홈미팅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그냥 같이 가자 이랬는데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나 이제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 2달?
그래서 언니 왜 안 해? 그랬더니 왜 좋은 걸 안 해?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 안 하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의 또 언니가 계셨어요. 교사셨는데 그분도 참 신뢰감 있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랬더니 그분도 정신아 안 해. 근데 사실 제가 혼자서 홈미팅을 가기에는 너무 쑥스럽고 아직은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갔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아메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치약을 쓰면서 이런 생각했죠. 야, 여기 정말 제품이 좋구나. 언니, 뭐 다른 제품은 없어? 물어봤을 때 그 언니가 지금은 책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뭐 낱장 이렇게 접는 카탈로그 그거를 주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 안 하잖아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뭘 믿냐면요. 뭔가 하나를 잘하는 회사, 기업은 다른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치약을 잘 만드는 회사는 왠지 화장품도 잘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피부 질환이 심하고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고 진짜 병원에 갔다 뿌린 돈이요. 웬만한 외제차 한 대 값은 될 거예요. 그 여드름 치료라는 게 그래요. 낫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곤혹을 치렀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내가 이 치약을 쓰면서 이 시린 게 없어졌어요. 한 달 정도 쓰고는. 그러니까 누가 이가 시리다 하면요. 정말 달려가서 얘기해 줬어요. 정말 좋은 치약 있거든요. 아메이 치약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제 경험을 듣고는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주문을 해서 썼는데요. 참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저희가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화장을 하고 오래 있기 때문에 화장이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나중에 막 가렵기도 하고 그리고 막 땡기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지우고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호텔을 가면요. 얼른 화장부터 지워요. 그러면 마스크 하나를 벗겨낸 것처럼 시원하거든요. 근데 아메이 화장품은요. 제가 호텔방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TV를 잠깐 켜서 볼 정도로 피부가 피곤하지 않았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 중에 저희 제품 아티스트리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화장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트러블도 조금씩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피부가 막 가렵다, 뭐 피부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티스트리를 권해줬거든요. 그게 사실 사업이죠. 그게 사업인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아메이 제품은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났나요? 저는 꾸준히 3%, 6%를 하는 소비자였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품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제가 3%를 늘 했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또 전달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 그 친구였는데 친구가 동기예요. 같이 비행을 하는 동기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대요. 그렇다고 같이 만나서 밥을 좀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찮았어요, 사실. 뭐 이사 왔으면 왔지 뭘 또 같이 밥을 먹냐.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칼국수를 이렇게 먹는데 은영아 너 혹시 아메이라는 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나 했어. 해봤어. 이랬어요. 했더니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 근데 왜 지금 안 해? 아휴 그거 되게 힘들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들도 야 다 나가 떨어지더라.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나 그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야 예전에게 그만둬라. 너 같은 애는 안 돼. 너나 나나 이런 주변 머리 없는 애들은 이런 거 못해. 이랬어요. 했더니 어머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러더니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야 나 아메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 이러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랬잖니. 야 너 그거 있지? 너 아마 한 2달 정도 되면은 한계를 느낄 거야. 너 이런 거 막 거기 가면은 뭐 꿈을 심어주고 막 돈 번다 그러잖니? 다 환상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 영업 여왕 같은 여자들 봐봐라. 뭐 얼마나 드세고 말 잘하니. 근데 너나 나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월급 받아서 쓰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써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아닌데 내가 알아본 걸로는 그렇지 않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근데 제품은 참 좋아. 그러니까 제품을 좀 써봐 이랬더니 어떤 게 좋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제품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참 잘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 또 왔어요. 그때부터는 책도 한 권 갖다 주고요. 테이프도 하나 갖다 주고 저는 책을 한 장 거의 그 한 면을 읽기 전에 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설만 좋아해요. 근데 보니까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제목만 들어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쭉 깔아놨어요. 또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노래 테이프야? 그랬더니 아니야 성공에 대한 테이프야. 성공이라는 단어가 저하고는 너무나 관계가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툴 잘 활용하세요. 자꾸 그 사람이 잘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주다가 나중에는 관두시잖아요. 근데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가 그걸 자꾸 줬잖아요. 줬는데 어느 날 좀 잠이 안 와서 이제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데 아휴 저 테이프 저거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이만큼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테이프 하나가 영어로 써 있어요. 제목이. 이건 또 뭐야? 제가 또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좀 심취해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을 때. 테이프를 하나 딱 빼가지고 봤더니 루비 마이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루비 마이어? 뭐 이름이야? 뭐야? 이게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세트 테이프에 넣었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영어 자격증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필리핀 영어를 막 하시더라고. 동남아 영어를 막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듣는데 이 사람이 교사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막 드세고 막 영업사원 같은 막 영업 여왕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성공을 했지? 어머 이상하다. 이 생각이 정말 작은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스폰서가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는 굉장히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항상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하니까 제품도 제가 가르쳐주죠. 사업 플랜도 제가 더 잘 알죠. 늘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신이 난 거예요. 얘를 막 주눅 들게 하는 게 너무 신나가고 뭐 또 얘기해봐 이랬더니 이게 있잖아 뭐 인쇄소득이래. 걔가 항상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 이랬어요. 네가 6개월 정도 지속하고 나한테 또 와서 하자 그러면 내가 그때는 생각해 볼게. 그때까지 못 갈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날씨가 좋은 봄날이었어요. 봄날인데 그런 날 있죠. 이렇게 집안 청소도 다 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오늘도 찜질방을 가볼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뭔지 아세요? 은영아 나 오늘 6개월째 되는 날이야. 나 오늘도 하고 있어. 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네가 그랬잖아. 6개월 되면 얘기하라고. 오늘이 그날이야. 이러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 이런 애가 다 했나 싶은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야 나랑 드라이브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사업 설명 가자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드라이브를 가자 그러길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 알았어 일단 나갈게.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차를 타고 어딜 가재요. 가는데 딱 1시간 반만 어딜 가서 설명을 듣고 가재요. 너 아메이 설명이지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어차피 이 친구 차에 탔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뭐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들으러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스폰서 맨 앞에 앉았어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아니야 난 다 알아. 너 뭐 열심히 들어.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점이 굉장히 놀라웠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홈미팅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앞으로는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세상이 오고요. 그땐 전화 주문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요. 제품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이젠 전화도 들어올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후 그 친구가 소개한 홈미팅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화가 들어왔고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안 나빴나 봐요. 몇 년 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미래에 일어나겠구나 하면서요. 저쪽 뒤에서 살짝 이게 왔어요. 이렇게 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 맨 앞에 한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그 앞에 와서 열심히 듣고 마음속으로 해야지 해야 되겠다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비 마이어의 그 테이프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설명에 가서 아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제품을 좋다고 하는 게 사업이다. 어머 나 그럼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 앞에 와서 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밥을 먹자 해서 밥을 먹는데요. 어때? 이러더라고요. 근데 왠지 좋았어 이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여태 반대하다가 아 너무 좋더라. 나 할 거야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더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하고 싶은 마음 없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니? 뭐 어떻게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겠니? 이러면서 굉장히 튕겼어요. 혹시
후원을 하시는데 사업 설명 듣고도 시큰둥한 사람 있죠.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처음에 만난 계기를 통해서요. 혼자 제품 열심히 쓰시는 소비자분이 있으시죠.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직 초기 사업자분은 아직 없는데 이러실 수 있지만 오래 사업하신 분 중 주변에는 제품 열심히 쓰고 나름대로 하여튼 이렇게 전달도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그 선배 참 안 됐어요. 조금 더 버텼으면 다이아몬드 레그가 탄생하는 거였는데 그 선배가 제가 누구한테 갈게요? 이제 하기로 결심한 그래서 선배한테 갔어요. 왜냐면 저도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스타일이라 없어요 별로. 그래서 선배한테 가서 언니 나 아메이 사업 해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넌 또 그걸 또 왜 또 하려고 그러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했어요. 싫대요. 자신 없대요. 또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비전을 보신 분은 보신 분이죠. 기르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의지가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네가 내 밑에서 우리가 다 망했잖니. 아무것도 안 됐잖니. 요번엔 그럼 네 밑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플래티넘 되셨거든요. 거봐 언니 바꾸니까 더 낫지. 이러더니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스폰서 같은 다운이세요. 지금도 항상 상담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참 신뢰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스폰서의 모습이 진짜 아메이 사업은 인쇄소득이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또 보여주는 리더다. 제가 항상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죠. 그리고 스폰서 컨디션 좋게 늘 스폰서님께 잘하세요. 스폰서님 컨디션이 좋아야 후원도 잘 되고 그룹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행기 타면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만 한국에 체류를 했었어요. 그래도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고요. 또 뭐 나 혼자서는 못하겠다.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하니까 잘 되네. 이런 분들도 혼자 해도 어떤 데는 편해요. 싸울 일도 없죠. 혼자 하니까.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은 많이 싸우시나 봐요. 그리고 또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7월 1일부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소식을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자녀는 좀 기다려줘요. 근데 부모님은 오래 안 기다려주니까요. 빨리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별로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 형제라인 파트너분들이 와서 정말 가족처럼 저희 장례를 다 치러주셔서 아메이 사업하면 뭐 친구가 없다, 인간관계가 뭐 어떻게 된다? 그거 다 아니구나.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명확한 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명확한 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싶으세요? 하는데요. 밤새고 아무 때나 먹고 그 건강 요새 공부하시죠? 밤 아무 때나 새고 아무 때나 막 밥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막 먹고 막 아무 때나 자고 막 이러면은 사람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거기다 또 아메이 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됐을 때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걸 했어요. 명예퇴직은 명예롭게 퇴직하는 거 아니고요.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할 때 눈치껏 나오는 게 명예퇴직이에요. 눈치껏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별똥별이 탁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루어질까요? 그게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 0.00 몇 초 안에 내가 그 꿈을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간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한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고 수입이 제가 그 비행을 하는 수입하고 거의 비슷해져서 그만둘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나는 왜 가족이 없냐, 나는 왜 친척이 없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정말 전업으로 그 꿈에도 그리던 아메이 전업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침에 미팅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부럽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런 전업하시는 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요. 남들이 못 갖는 시간이니까 소중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업을 했는데 제 파트너들이 사장님이 비행기를 타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안 계셔갖고요. 못하겠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만뒀더니 한 분은 이민 가시고 한 분은 또 남편이 또 사정이 생기셔서 사업을 못 하시고 저는 그만뒀는데 이제 파트너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은 늘 잘 될 수가 없어요. 조금 내리막이 있기도 하고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원래 사업이거든요. 아메이는 항상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업자가 갖는 잘못된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요. 근데 힘들 때 잘 될 거를 기대하시면 되고요. 잘 될 때 자만하지 않으시면 힘들어졌을 때 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대그가 딱 있었는데 그 한대그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또 소비자 만들고 또 후원을 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다니던 그 치료 때문에 이렇게 피부 때문에 항상 다니던 의사 선생님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의 온리 원 사업자 다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루비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후원하셨어요. 사장님,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떡하냐. 열심히 하셔야지. 직장도 없으신 분이 뭘 먹고 사실 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한테 3분의 1 배우시고요. 다운한테 3분의 1 배우시고 형제라인한테도 3분의 1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이 저를 너무너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열심히 했었죠. 3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을 유지를 하면서요. 굉장히 그러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어요. 모르겠네요. 여기는 한 핀으로 이렇게 오래 몇 년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신기하게도 저는 어땠냐면요. 어쩌면 10만 PB도 발전이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항상 PB도 똑같고요. 마치 맞춤형으로 하는 것처럼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직장인을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사업자도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과감하게 다람쥐 쳇바퀴를 발로 박차고 뛰어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한 대그 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저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하시는데요. 그 한 대그를 가지고 에메랄드를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얘기는 하지만요, 제가 사실은 화장실 한 10번도 더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밥도 잘 못 먹었고, 아침도 잘 못 먹고,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내성적이고요. 이런 사람이 도전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앞에 나와서 저 SP 이번 달에 갑니다 막 이러잖아요. 대단하다 저분 이랬어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인데도 그리고 조용히 도전을 해야지. 그래야 안 돼도 덜 창피하지. 저렇게 나가가지고 다 된다고 그랬다가 저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늘 속으로만 도전을 하다가 진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레그가 있어서 핀을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도전을 하면 레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요. 레그가 생기면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까지 시간이 갈지 몰라요. 왜냐면 레그가 생기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의 내 목표는 아니거든요. 내 목표는 에메랄드잖아요. 근데 에메랄드를 목표로 하시면 그 목표에 맞추는 레그가 나와요. 두 레그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기적적으로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한 보상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좀처럼 그런 건 못해요 진짜. 그리고요 그 에메랄드 도전도 진짜 혼자 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데 앞에 나와서 안 하고 혼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강하게 했죠. 그러니까 혼자 하고 나와서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전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나와서 도전하시는데요. 속으로 저 마음속 밑바닥에 내가 도전은 하지만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혼자 앉으셔서 이를 악물고 도전을 하셨지만 저 마음속 저 뼛속까지 돼. 난 할 수 있어 하면 그건 또 진짜 도전이거든요. 진짜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한 보상이었구나.
스스로를 막 축하해줬죠. 그러면 내그가 또 생겨서 다이아몬드를 갖느냐? 그건 아니고요. 에메랄드를 하면서 요거 곱하기 2를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겠구나. 그러면 잠자는 시간 반으로 줄이고 소비자 만나는 거 2배로 늘리고 사업 파트너 상담 2배로 늘리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한번 믿어봤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다이아몬드를 갈 때 제가 한 대가 하겠습니다 하는 소비자가 손을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 갈 때 정말 소비자분들이 진짜 사업자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오히려 사업자분들은 막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또 안 그래요. 소비자분들은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요. 제가 뭘 할까요? 뭘 좀 팔아볼까요? 막 이래요. 하여튼 너무나 감사한 소비자들도 많았고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다이아몬드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성격을 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소비자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딱 7년 됐거든요. 5년 동안 김은영 씨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김은영 씨가 다이아몬드를 간다면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 성격을 아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또 조인하셔가지고 지난달에 GP를 하셨어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달라진 게 있다면요. 이제 저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번에 김연아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됐잖아요. 그 장면은 저희가 이렇게 핀을 성취하는 거랑 다 그런 거, 저 그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그 기분이 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그 코치가 아서 감독이라고요. 그 유명한 코치죠. 김연아 감독 코치, 그 김연아 선수 코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합 전에 김연아 선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자신감 또한 갖고 있다. 이게 전부 아닌가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김연아가 1등을 하겠구나. 시합하기 전에 그 나레이터가 그 얘기를 하는데 1등 하겠다 딱 생각해도 1등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니까요. 이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요. 속상하시죠?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내 말 잘 안 들어주고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쟤네가 있어. 이거 속상하시죠? 저희는 가까이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반대가 많으셨어요. 저 친척분들이 저를 보는 그 냉소적인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또 아내 얘기하기 전에 얼른 가야 될 텐데 하고 집에만 오면 밥만 먹고 얼른 가시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인정받게 돼서요. 뭐가 편하냐면요. 김은영은 아메이다. 김은영은 아메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영을 만나면 어차피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어야 되고 어차피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건강 상담도 받아야 되고 화장품도 컨설팅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만나요. 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정말 기분 좋을 때. 지금 사업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전화만 하면 이게 약속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도전하고 성취하셔야 돼요. 꼭 도전하고 성취하시면요. 주변이 다 인정하면서요. 자꾸 찾아요. 언제 와주실래요? 언제 오셔서 사업 이거 상담해 주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는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주변으로부터 그런 시선이 두려우신 분들은 빨리 뭔가를 해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보상도 이번 달에는 이제 다다음 주에는 미국 본사 뉴트리라이트 견학을 가고요. 저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제 자비를 들여서 다녀왔어요. 대단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본사를 다녀왔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봤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내 제품, 내 네트워크에서 팔릴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뉴트리라이트는 어떻게 재배되나 전 제 눈으로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승무원이라서 티켓이 공짜로 나오는데 그게 예약이 안 되는 티켓이라 제가 돈 주고 티켓을 사서 갔어요. 어쩌면 사실 보너스로 10,000원, 뭐 9,000원 받는 사람이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런 본사를 갔다 온 그 결단 그리고 그 마음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가는 여행은 이제 두 번째지만 지난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온 그 김은영이 갔다면 요번엔 진짜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기대가 되는 여행이고요. 다들 그러세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라 여행에 대해서 원은 없겠어요. 막 이러세요. 근데 저는 사실 사업 설명을 제가 할 때도 들을 때도 가장 흥분하는 부분이 여행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뭐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면서요. 안 다녀보신 분들은요, 집 나가면 고생이야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정말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세계 제1위를 항상 독차지하는 여행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을 가서 대자연을 보시면요, 다 내가 자연의 일부구나 하시면서요, 정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거 없이요,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정말 겸손해지거든요. 대자연의 정말 신비로움. 그 다음부터 부작용이 있어요. 웬만한 경관을 보고도 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해. 자연이 만든 대단한 걸작품이거든요. 헬리콥터가 파리같이 보여요. 얼마나 웅장하면은 이게 헬리콥터 날아다니는 게 파리가 윙윙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또 5월 달에 저희가 50주년 기념행사 라스베가스 여행 있잖아요.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랜드 캐년에 체크를 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랜드 캐년을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비행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LA에서 정말 힘들게 사막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사막이냐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차로 오면서 다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또 가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위부터 확 끼얹어요. 그리고 차로 오면 다 말라 있어요. 그런 사막을 거쳐 네바다 사막을 지나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내가 또 여기를 언제 올까? 내가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못 갔을 텐데 꼭 와야지. 꼭 오는데 내가 이 대자연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비슷한 모습으로 오면 좋겠다. 내가 좀 많이 성장해서, 나이 드는 거 말고 성장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 딱 20년 만인 거예요. 딱 20년 만에 그랜드 캐년을 가게 돼서요, 정말 가슴이 설레고, 비행으로 가방 끌고 여행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여행은 사실 반쪽짜리 여행이에요. 너무 몸도 힘들고 또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근데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내가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됐을까?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주변 분들한테 정말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이 기회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지도 보세요. 너무 조그맣잖아요. 거기서 서울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강서구에서, 뭐 가양동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으신 분들 정말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 한번 못 가보시고 병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정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런 꿈과 희망을 나눠주셔야 되고요. 혼자 여행 가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여행을 자꾸 가다 보니까 다운 파트너를 많이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행을 포커스로 정말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몇 가지 그래도 원칙이 있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요, 자동 판매기 늘 생각했어요. 저는 비행기 타면서 참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봐서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그만큼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로 버는 돈 하나도 없거든요. 연봉이 적으면요, 사실 그만큼 힘들지 않은 거고요. 연봉이 많다? 그만큼 힘들다.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메이 사업에. 이 대단한 사업에 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가끔 사업자분들 보면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투자해놓고 아니 왜 안 나오죠? 결과가 안 나오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고 테이프 듣고 미팅 참석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는 아메이를 잘하기 위한 준비지 아메이 사업이 아니다. 아메이 사업은 누군가를 가서
만나서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전달하고 이 제품을 썼을 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유리한지를 전달해야 사업이지. 어떤 분은 매일 미팅 나오세요. 책 매일 막 일주일에 몇 권 읽고요. 매일 테이프 들으시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만이신데 자동 판매기에 700원 써 있어요. 어떤 음료수를 뽑기 위해서. 근데 690원은 넣고요. 안 나온다고 막 발로 차고 막 기계가 잘못됐나 막 부시는 사람 있잖아요. 10원만 덜 들어가도 안 나와요. 그 음료수. 아메이 사업은 대단한 인세소득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대단한 사업이 대충 해갖고 된다든지 조금 노력해봤는데 될까 안 될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의 10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아메이 사업의 10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아메이 사업의 뭐죠? 1, 2년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몇 년 해가지고 그거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아메이 10년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무조건 정체더라고요. 나 다 아는데 그 내용 다 알아서 나 그거 안 들어도 되는데 저 얘기 또 하네. 그랬더니 제 네트워크가 딱 정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와서 배우고요. 맨 앞에 와서 오늘은 또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을까? 배우는 자세를 가졌더니요. 배우려는 사람이 생겨요. 참 재밌어요. 이 사업은. 나를 쫓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뭔가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의 모습은 아니실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이 다 있으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콕 찌르면 막 열정적인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꾸준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얌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막 한마디를 해도 강하게 하시는 각자의 다 그런 장점이 있으신데 그 장점을 살리시면 되는 사업이고요. 아메이 사업을 어떤 사람이 되게 열심히 했대. 근데 지금은 안 한대. 그런 사람 많죠. 요새는 아메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비전을 보지 못한 채로 진행하다 말았구나. 아메이 사업을 비전을 보신 분은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그만뒀다. 누가 안 한다. 중단한다. 이런다는 거는요. 이 사업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신 분들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내 사업이고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요. 내가 해내는 거거든요. 왜 되지? 안 되지? 요즘은 되는 시기야? 안 되는 시기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가 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저는 너무 좋아요. 막 매스컴에서도 도와줘요. 저희 정수기 이제 얘기하시는데 시장 반밖에 안 걸리시죠?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어때요? 앞으로 미용, 헬스 산업 너무나 전망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우리는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 제품이 건강, 그 다음에 미용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저희 사업 자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경제를 보는 안목은 도대체 뭐야? 이러더라고요. 경제를 보는 안목.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는 거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돈이 흘러가는 곳이 건강 미용 분야거든요. 우리는 그 길목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내 소비자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당신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요. 제가요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요.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 버는 거 뭐 이렇게 꼭 보여줘야 되나요? 막 통장으로 얼마 보여줘야 되나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 그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간병인들이 똑같은 돈을 받아요. 하루에 6만 원이면 6만, 7만 원 받는데 되게 편한 환자가 있고 이렇게 보살피기 힘든 환자가 있으면 다 절로 떠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일주일을 안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하기로 하고 정말 꼬박 한 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서 전화로 주문만 가끔 하고 이제 아버지 간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통장을 그 다음 달에 보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기쁨, 하나는 좀 서운함.
뭐였냐면, 어떤 기쁨이었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한 노력이 인세 소득을 갖기 위한 노력이 맞았구나.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또 하나의 좀 서운함은, 아, 그럼 이렇게 안 해도 이게 나오면 내가 괜히 노력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니겠죠.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소득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면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다음 달 한 달 쉬어보시고, 돈이 나오면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때 제가 굉장히 이 사업의 비전을 더 봤던 것 같아요. 그 한 달의 경험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내가 인쇄소득으로 10만 원이 나온다. 그럼 10만 원만큼 자유로우신 거예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저는 매달 뭐 1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요. 10만 원 받으시려면 은행에 요새 얼마 넣어놔야 되는지 아세요? 몇 억 있어야 되잖아요.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쇄소득으로 50만 원 받고 계시다. 50만 원은 아무튼 내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그럼 50만 원 정도 남들보다 자유로우신 거고요. 그 자산소득, 인쇄소득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정말 건강해졌어요. 제가 사실은 고백하지만 그 비행을 하면서 1등석만 10년을 했어요. 거기 얼마나 맛있는 산의 진미가 많아요. 그거 틈틈이 승객들이 안 드시는 거 제가 먹고 살이 쪄가지고요. 유니폼 중에 제일 큰 사이즈를 입었었고요. 복도를 그냥 못 지나가고 항상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근데 제 항상 소원은 날씬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따로 안 해도 우리 뉴트리라이트 계속 드시면 어때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비만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정상 체중 유지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비행기 타는 우리 선후배들, 동료들 만나면요. 야, 어떻게 해야 살이 안 찌니? 이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건강해졌다는 거. 그리고요. 운명적으로 만나는 친구 말고요. 같은 동네 살아서, 같은 중학교 가서, 같은 고등학교 내 짝이라서 이렇게 친해지는 운명적인 친구 말고요. 제가 요즘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사업자분.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다운 파트너 사장님들 제가 다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막 뎁스에서 나오신 분, 그런 분들도 친해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친구를, 좋은 친구를요. 그리고 아메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다 젠틀맨이고요. 레이디예요. 다 숙녀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겼고요. 제가 숙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먼저 아는 척하고 막 사장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좀 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꼭 답례를 하고 좋아하거든요. 속으로 되게. 근데 그거를 먼저 못해가지고요.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AP나 이런 데 지나가면요. 인사해 주시면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보고 아니 인쇄소득 받는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바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쁜데도 질이 있어요. 두 가지 질이 있거든요. 남이 시키는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 있고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맨날 바빠요. 어떤 때는 내가 사업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바빠요. 전 좋아요. 그것도 좋거든요. 집에서 TV 보고 누워있어야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저도 열정을 받고 또 제 스피치를 하면서 교감하는 이 시간도 제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일을 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도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요. 또 새로운 나. 저도 몰랐어요. 저 그래도 많이 긴장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적어온 거를 지금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저 이런지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질 않아서요.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이 아메의 훌륭한 리더십 훈련, 스피치 훈련 있죠. 그래서 스폰서가 좀 나가서 발표회 시키고 나오세요 하면요. 빼지 마시고 나와서 하시면요. 엄청 비싼 리더십 스피치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맨날 나와서 처음에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요. 막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정신을 차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시간이 몇 분 남았구나. 요 다음 얘기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아메이가 저에게 준 너무 소중한 선물이고요. 제가 그 항공사에서 있었던 어떤 그 이렇게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한번 생겼었어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제가 그냥 했어요.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무슨 강사 뭐 이렇게 승무원 양성교육 같은 거 하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아니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잘 하냐. 그것도 저는 저 아메이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다 물음표 띵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메이가 준 선물? 그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거기 오신 분들 다 소비자로 만들어야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졌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딱 봤잖아요. 아, 나오지 말걸. 세상에 오늘 괜히 나와가지고 짜증나 죽겠다 그러고요. 아니 오늘이 재수가 없는 날인가? 아침에도 내가 그러더니 왜 막 불만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걸 한 달 얘기해요. 한 달 내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내 차를 누가 박았지 뭐야. 어? 그래가지고 짜증나 죽겠다고 막 이래요 항상. 그리고요, 한 1년 후, 2년 후에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내가 당했던 괴로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며칠 전에도 그냥 제 앞에서 제가 차를 타려고 이렇게 딱 문을 여는데 제 앞에서요. 우지직 하면서 제 차를 완전 초보 있죠. 뒤로 왜 우리가 살짝 박는 게 아니라 우지직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나? 이분 좀 봐? 이러면서 이제 너무나 초보시다. 근데 그분이 막 쩔쩔매고 내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뭐 보험회사가 있는데 뭐 걱정하시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어머 뭐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노력하는 거죠. 되게 속상하죠. 그 막 신경질 나죠. 근데 하여튼 차에 타서 야, 또 좋은 일이 뭐가 생기려고 나한테 이렇게 차가 우그러지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뭔 좋은 일이 생길래나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뀌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요 막 고민해요. 그리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 안 하고 고민을 해요. 왜 생겼지 이 일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나한테 무슨 억할 심정이지?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문제를 딱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빨리 해결하자 일단. 해결해 놓고 평가하죠.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괜히 그분한테 서운한 얘기를 했네. 아, 내가 사과해야겠다. 이렇게. 이건 대단한 발전이에요. 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저는 이 세상이 다 회색빛이야 막 이랬어요. 늘 회색빛이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럼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날 쳐다봐 막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랑 눈이 마주치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 좋은 점만 보게 돼. 참 귀여우시다. 저분은 지적이시다. 날씬하시다. 되게 멋있으시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것도 7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얻은 선물이에요. 저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더라고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던데요. 다 해결되고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 행복이에요. 정확한 행복.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들 막 부러워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겸손하시면 돼요. 이랬더니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아직도 다이아몬드,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네트워크를 더 안정시키고 해야 되니까 저도 부지런히 뛸 거고요. 제가 또 목표한 2012년도 더블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멋진 자리거든요. 다이아몬드는 꼭 하셔야 돼요. 이 멋진 자리에 모두 서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다 마음속으로 나이스샷, 성공, 모두 핀업이